안녕하세요. 이퍼센터 재테크TV의 부투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말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제주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불같은 장인데, 그 와중에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바로 대구입니다. 먼저 대구에 관련해서 다룬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사자, 대구는 팔자, 극명한 부동산 심리차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서울은 102.0, 대구는 55.6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는 집을 사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지만 반대로 대구에서는 팔고 싶다는 심리가 근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어떤 지표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은 값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100 아래는 그 반대이다. 기준선인 100을 초과해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더 많음을,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지수는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00 플러스 매수자 많음 빼기 매도자 많음의 산식으로 그 지표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0부터 200 사이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세가 많다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시 기사를 보면 서울의 매수 의지수는 7월 5일 기준으로 102.0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지난 3월 1일에서 100 아래로 내려간 지 19주 만에 다시 100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9주 만에 다시 매수자가 많은 매도 우위 시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조사 기준 55.6의 지표를 보였고요. 또한 연초 대량 미분양 사태로 주목을 받으며 전체적인 지역 매수 심리도 관망세로 돌아왔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4년 동안 무려 약 12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했다고 하는데 대구 전체 주택수가 약 100만 호래요. 그렇다니까 최근 4년 동안 10%가 넘는 주택이 신규로 공급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기사만 읽어봐도 최근에 좋지 않은 대구의 분위기가 공급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관해서 다른 자료들 한번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작년 말 급등, 2020년 11월, 12월 정도에 대구는 급등을 했죠. 그 이후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부동산 지인의 멀티 차트인데요. 멀티 차트는 시장의 흐름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인데, 대구의 멀티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에 급등했다가 현재 둔화된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장 강도도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KB의 상승률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11월에 대구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월 정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상승률 하락의 원인이라 보고 최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국토부에서 일단은 현재 규제 지역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자체의 생각과 같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 특히 세종이나 대전 등 과거에 규제 지역이 됐던 곳들이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계속 강세를 보여왔었거든요. 따라서 대구의 경우에도 규제 지역이 하락을 유발했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봄직합니다. 따라서 앞서 기사에서 유추했듯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이 대구의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대구의 연도별 입주 물량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16년, 17년 이 2년간 많은 물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축소된 물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입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쭉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2020년도 들어서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공급 감소 상황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려드는 흐름 때문에 더 큰 급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양 현장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규 분양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시간차를 두고 점점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2021년 7월이라는 시점에서 2022년, 2023년에 이 공급 증가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보았던 멀티 차트의 수요 입주 그래프, 이 아래쪽에 보시면 월별 입주 물량이 보입니다. 이 수요 입주 그래프를 추가해서 현 시점을 보면 월별 입주량 증가가 눈앞에 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월별 입주 물량,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 계단식으로 나오는 이 그래프가 연도별 입주 물량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입주 물량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지점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뿐 아니라 공급이라는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래량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아직 집계가 덜 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거래가 많이 활발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래량의 절대적 수치가 과거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또한 다음은 미분양인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다만 2021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미분양이 1185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2달 전인 2021년 3월은 153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2달 만에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월까지가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6월 이후의 물량을 추가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이 세 단지가 6월에 청약 신청을 받은 단지들입니다.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그리고 용대역 푸르지오 아치베르 1, 2단지, 이 세 단지가 6월에 청약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타입들이 미달 사태를 겪었고요. 또한 미달되지 않은 타입들도 2대1을 거의 넘지 못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부 다 넘지 못했네요. 이렇게 6월에 있는 현장들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했다. 이 정도 나오면은 아마 실제 계약에서는 청약을 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미계약분도 꽤나 나올 겁니다. 또 이어서 7월에도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특별 공급이 전부 미달이 되었고요. 또한 일반 공급에서도 84A 타입만 2.4대 1, 그리고 121 타입이 1.76대 1, 역시 2대 1 내외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좀 인기가 떨어지는 84D 타입은 결국 미달을 겪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7월에 이번에는 수성구예요. 수성구에 있는 더샵 수성 오클레어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특공 물량이 전부 소화를 하지 못했고, 또한 1순위에서도 역시나 미달이 나왔습니다. 인기가 좋은 84A, 84B는 그래도 1대1은 넘었고요. 안타깝게도 50 타입, 좀 작은 타입은 70세대 중에 53세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혹자는 얘가 행정구역 수성구이긴 하지만 기존에 선호하는 전통적인 수성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수성구에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겠고요. 이 앞서 다룬 이 단지들, 이미 미분양이 나왔던 단지들, 그리고 6월, 7월에 분양했던 단지들, 이 저조한 결과가 났던 단지들을 모두 이 지도에 표시를 해보니 역시 저조한 이 청약 심리가 지역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심리 상태면 아마도 대구 최상 입지의 분양이 이루어져도 쉽게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대구에는 아직도 분양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거든요. 7월만 해도 노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등의 단지들이 계속 청약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양 물량이 혹시 더 추가가 될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 현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물량 2023년까지 많다고 확인했는데 2024년에 이 물량이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더 상향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부터 물량 상향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물량에 대한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장의 분위기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이 물량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지금 대구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과연 대구가 이대로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될지, 아니면 물량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구에 대해서 그 지역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미리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타이밍에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그 흐름을 주목할 만한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